제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올해 67살이 된 저는 한때 유명 광고 대행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습니다. 광고업계에서 31년을 보내고 62에 은퇴했지만 불과 5년 만에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광고계에 발을 들인 건 29의 중소 광고 대행사의 카피라이터로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직장 생활을 늦게 시작했지만 저의 창의력과 끈기는 업계에서 인정받았고 저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35세 국내 5대 광고 대행사로 이직했고 40에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월급도 45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올랐고 보너스도 꽤 받는 편이었습니다. 대학생 시절부터 만난 아내와는 결혼 33년 차에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자녀는 딸 하나와 아들 하나 모두 해외에서 자리를 잡았고 명절에나 연락이 오는 정도입니다. 수입이 많았던 만큼 소비도 컸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몰았고 취미로 시작한 골프는 주말마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해외여행도 1년에 서너 번은 갔고 명품 시계 수집이 취미였습니다. 준호 씨, 노후 준비는 하고 있어요? 우리 나이에는 미래를 준비해야 해요. 동료 최 부장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저는 씩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나는 국민연금 최고 등급으로 꼬박꼬박 내고 있어. 퇴직금도 있고 지금 버는 돈으로 충분히 노후도 즐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제 자신감은 오만이었습니다. 은퇴 전 마지막 3년은 회사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디지털 마케팅 지식을 따라가기 힘들었고 밤샘 업무는 점점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은퇴를 준비하는 제대로 된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난 국민연금 최고 등급이니까 200만 원은 받을 거야. 퇴직금으로 3억 원 정도는 받을 테고. 그 돈이면 충분하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은퇴 날 회사는 근사한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31년간의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는 자리였습니다. 박준호 이사님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축사가 끝나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31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인생의 두 번째 챕터가 시작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인생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과 함께 회사를 나왔고 국민연금도 곧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퇴직 직후 첫 6개월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쫓기지 않고 골프도 마음껏 치고 제주도에 열흘간 휴가도 다녀왔습니다.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취미생활도 시작했습니다. 목공예 수업을 등록했고 테니스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생활이 계획 없이 퇴직금을 쓰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131만 원이라고요?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당혹스러웠습니다. 네, 박준호님은 27년간 납부하셨고 평균 소득이 높으셨지만 최대 수령액은 현 제도에서 230만 원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리고 그건 45년 가입자 기준이고요. 돌아오는 길에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월 600만 원 넘게 벌던 제가 이제 131만 원으로 살아야 한다니. 게다가 은퇴 전 마지막 3년간 투자했던 친구의 사업은 실패로 돌아가 7천만 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별거 중인 아내에게도 매달 생활비 150만 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의무였습니다. 딸아이의 유학 학비도 지원했던 터라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급하게 재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2의 은퇴 광고맨을 필요로 하는 회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박준호님의 경력이 인상적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좀 더 디지털 마케팅에 능숙한 분을 찾고 있습니다. 10군데가 넘는 중소 광고 대행사와 마케팅 회사에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결국 예전 거래처 사장님의 도움으로 중소기업 마케팅 자문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 주 3일 근무였습니다. 국민연금 131만 원과 자문료 150만 원, 총 281만 원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150만 원을 보내고 나면 131만 원이 남았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만 50만 원, 식비 50만 원,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비까지 계산하면 매달 적자였습니다. 서서히 퇴직금을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와 같은 고가의 취미는 포기했고 외식도 줄였습니다. 명품 시계 컬렉션을 팔기 시작했지만 구입가의 절반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 심리적 상태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추락하다니.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밤에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점점 꺼리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은 대부분 공무원이나 교직원으로 안정적인 연금을 받고 있거나 미리 노후를 준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준호야, 요즘 왜 연락이 없어? 다음 주 골프 모임에 와. 친구 정민수의 전화에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요즘 좀 바빠서. 일이 생겼어. 다음에 꼭 갈게. 사실은 골프비를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은퇴 3년차 자문 계약마저 종료되었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재취업은 더욱 힘들어졌고 65살의 나이가 큰 장벽이었습니다. 결국 고령자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박준호님, 당신의 경력은 인상적입니다만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신체활동이 필요한 업무들입니다. 구청 일자리센터 직원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근처 대형마트 카트 정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 25시간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에 실수령액 100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131만 원과 합쳐 월 231만 원, 아내에게 150만 원을 보내고 나면 겨우 81만 원이 남았습니다. 퇴직금은 점점 줄어들었고 친구들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트에서 카트를 밀다가 예전 직장 후배를 만날까 봐 항상 모자를 눌러 쓰고 다녔습니다. 명품 시계를 다 팔고 차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넉 달 전 무릎 관절 문제로 마트 일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131만 원에서 아내에게 150만 원을 보내야 하니 매달 19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몇 주 전 통장 잔고가 0원이 되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은행 앱을 보며 몇 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1년간 열심히 일했던 제가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갑자기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하지만 금방 딸은 알아차렸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해보세요. 무슨 일 있죠? 결국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퇴직금을 다 써버린 것, 지금은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마저도 아내에게 보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것까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매달 생활비 지원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빠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너를 키웠나? 이러려고. 딸은 다음날 바로 100만 원을 보내왔고 매달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상황을 알렸고 그 역시 매달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이 너무 비참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자녀들에게 의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로 제안했습니다. 아빠, 한국에는 요즘 실버 인플루언서라는 게 있대요. 아빠처럼 광고업계에서 경험 많은 분들이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수입을 올리는 방법이래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67의 나이에 인플루언서라니. 하지만 딸이 보내준 자료들을 보니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콘텐츠라면 나이가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마케팅 노하우, 은퇴자의 창업 가이드, 노후 준비 현실 가이드와 같은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미미했지만 제 진솔한 이야기와 전문성이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님의 콘텐츠 덕분에 저도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직 광고인입니다. 선배님의 인사이트가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런 댓글들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브랜드에서 시니어 모델 제안이 들어왔고 은퇴자 대상 강연 요청도 받았습니다. 은퇴 5년 차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예전만큼 많지 않지만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별거 중인 아내에게 연락해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신에게 매달 150만 원을 보내는 게 힘들어졌어요. 우리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상과 달리 아내는 이해해 주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우리 이제 법적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33년 만에 이혼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지금은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해 월세 부담을 줄였고 사치스러운 생활 습관도 버렸습니다. 자녀들의 도움도 있지만 점점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비슷한 처지의 은퇴자들과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저도 퇴직 후 모든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반토막 났어요. 저는 자녀 결혼 자금으로 퇴직금의 대부분을 썼더니 지금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다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은퇴자 강연에서는 항상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제가 은퇴 후 처음으로 통장 잔고 영원을 봤을 때의 두려움과 후회를 여러분은 느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현실적인 노후 준비 방법들을 공유합니다. 첫째,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27년간 꾸준히 냈음에도 131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둘째,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계획 없이 쓰다 보면 3년에서 5년 안에 바닥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재취업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60이 넘으면 본인의 전문 분야라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넷째, 실버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 단순 노동입니다. 마트 카트 정리와 같은 일은 주 25시간에 월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다섯째,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는 순간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50대부터는 본격적인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 적극 가입하세요. 둘째, 퇴직 전 최소 5년간은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세요. 특히 자녀 결혼 자금은 미리 별도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탐색하세요.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계속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넷째,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미리 생각하세요. 집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째,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제가 마트 일을 그만둔 이유도 무릎 관절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67살이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 영원을 본 그날의 두려움을 원동력으로 삼아 다시 일어섰습니다. 물론 여전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녀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은퇴 준비를 못한 분들을 위한 무료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에는 마트에서 카트 정리하던 시절 만났던 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68살의 전직 엔지니어였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유명해지셨더라고요.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커피를 마시며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자녀의 집을 마련해주고 지금은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혹시 전직 엔지니어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알게 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요즘 기술 멘토링 플랫폼이 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경험을 전수하는 겁니다. 한번 지원해 보세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도움을 드리다 보니 제 삶도 더 의미 있어졌습니다. 후회가 없냐고요? 물론 있습니다. 더 일찍 노후를 준비했더라면, 퇴직금을 더 현명하게 썼더라면,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미리 했더라면, 많은 했더라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후회를 다른 이들에게 교훈으로 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나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를 맞이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제가 통장 잔고 영원을 보고 느꼈던 두려움과 후회를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적어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종이 되길 바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다만 그 시작이 두려움과 후회가 아닌 설렘과 기대가 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내일도 새로운 강연이 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준비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부터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현실이 되기 위해 오늘부터 한 걸음씩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말은 금물입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저는 두려움과 후회 속에서 새 출발을 했지만
여러분은 철저한 준비로 당당하게 새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통장 잔고 영원을 보는 그 절망감을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